여러분, 혹시 고기 드실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면 어쩌나, 혈압에 안 좋으면 어쩌나, 이런 걱정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고기를 드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고기를 어떻게 골라서 드시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장 보러 가셔서 정육 코너 앞에 서셨을 때 뭘 집어야 할지 명확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기 드실 때 더 이상 죄책감 안 느끼셔도 된다는 것, 이걸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수십만 년 동안 고기를 먹어왔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고기는 우리 조상들의 주요 식량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고기가 건강의 적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위험하다, 지방이 나쁘다,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면서요. 하지만 이 믿음들은 이미 수십 년 전에 과학적으로 반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해는 아직도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죠. 오늘은 그런 걱정 내려놓으시고요. 제가 우리 몸에 진짜 좋은 고기 10가지를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0번째 자리에 오른 주인공부터 만나보시죠. 바로 닭다리살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하면 닭가슴살을 떠올리시잖아요. 퍽퍽하고 맛없지만 건강을 위해 참고 드시는 거죠.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 몸에 더 이로운 건 닭다리살입니다. 왜 그럴까요? 닭다리살처럼 어두운 색깔의 고기에는 아연이랑 철분이 훨씬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콜라겐하고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도 풍부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닭고기는 품질 차이가 정말 크다는 점이에요. 밖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면서 풀이랑 벌레 같은 자연 먹이를 먹고 자란 방목 닭이 있고요. 좁은 공간에서 가공 사료만 먹고 자란 닭이 있습니다. 방목에서 키운 닭은 오메가6이라는 성분이 적어요. 이 오메가6이 너무 많으면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반대로 품질 낮은 사료를 먹고 자란 닭은 오메가6 수치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닭다리살에 있는 지방,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지방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담즙이 잘 나오게 도와주고요.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이 몸에 흡수되는 걸 도와줍니다. 만약에 지방을 너무 안 드시면 이런 중요한 비타민들이 몸에 제대로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한 지방 섭취는 꼭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닭다리살이 가슴살보다 훨씬 맛있잖아요. 육즙도 있고 풍미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으니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다만 닭고기가 상위권에 들지 못한 이유도 있습니다. 다른 고기들에 비해서 오메가6 함량이 높은 편이고요. 영양 밀도 측면에서 최고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방목해서 키운 좋은 닭을 구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다른 고기들에 비하면 방목 닭은 가격도 적당하고 구하기도 수월한 편입니다. 식단에 변화를 주실 때 가끔씩 드시면 좋겠습니다. 9번째는 칠면조 고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추수감사절 때나 접하는 특별한 음식처럼 여겨지지만요. 영양면에서 보면 상당히 괜찮은 선택입니다. 칠면조도 닭고기처럼 어두운 색 부위가 흰 살보다 낫습니다. 둘 다 기름기가 적은 편인데요. 어두운 색 부위에는 특히 비타민 B6하고 B3이 더 많이 들어 있어요. 비타민 B군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들이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걸 돕습니다. 아미노산이 제대로 대사되게 해주고요.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도 도와줍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활력 있게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라는 거죠. 대체로 칠면조는 닭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보장할 수는 없지만요. 일반적으로 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사육되는 편이에요. 다만 칠면조가 상위권에 들지 못한 건 앞으로 말씀드릴 다른 고기들에 비해 미네랄 밀도랑 전반적인 영양가가 조금 낮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방의 질적인 면에서는 소나 양 같은 반추 동물만큼 좋지는 않아요. 반추 동물이란 풀을 먹고 그걸 소화하는 특별한 소화기관을 가진 동물들을 말합니다. 여덟 번째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돼지고기입니다. 삼겹살, 제육볶음, 수육.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고기죠. 돼지고기의 가장 큰 장점은 비타민 B1이 아주 풍부하다는 겁니다. 비타민 B1은 티아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꾸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신경 전달 신호가 제대로 전해지게 돕고요.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가 일을 잘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돼지고기는 품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방목해서 키운 돼지고기나 야생 멧돼지 같은 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구하기가 매우 어렵죠.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사는 돼지고기 대부분은 공장식으로 사육된 겁니다. 곡물이랑 각종 부산물을 먹여서 키우기 때문에 지방의 질이 좋지 않아요. 돼지고기를 아무거나 대충 고르시면 염증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사육 환경이 좋은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가격이 조금 더 나가겠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제가 각각의 고기에 대해 단백질 함량이나 품질을 따로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걸 눈치채셨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단백질은 사실 고기들 사이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닭고기든 생선이든 동물성 단백질은 다 좋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차이는 크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정말 중요하게 보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하고 미네랄 같은 미량 영양소가 얼마나 풍부한가, 두 번째는 지방의 질이 어떤가입니다. 지방의 질에 따라서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이 달라지고요. 신진대사하고 호르몬 균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는지도 달라지죠. 일곱 번째는 야생동물 고기인 사슴고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고기이긴 합니다만 영양학적으로 보면 정말 훌륭해요. 야생 고기의 가장 큰 장점은 사육 환경이나 사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야생이라는 건 자연 서식지에서 자라면서 본래 먹어야 할 것들을 먹는다는 뜻이니까요. 야생 사슴고기는 미네랄이 아주 풍부합니다. 아연, 철분, 인 함량이 높고요.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지방이 없습니다. 자연에서 자랐기 때문에 건강한 지방산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요. 지방이 거의 없는 살코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메가3과 오메가6의 비율이 약 1대1 정도로 아주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왜 상위권에 들지 못했을까요? 너무 살코기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이 거의 없어서 지용성 비타민 흡수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야생 고기를 드실 때는 올리브 오일이나 버터, 크림 같은 걸로 따로 지방을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요. 한 번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야생 고기는 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동네 마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품목이 아니에요. 가격도 일반 고기보다 비싼 편이고요. 한국에서 야생 사슴 고기를 구하기 어려우시다면 기름기가 적은 소고기, 우둔살 같은 살코기 부위로 대체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철분이랑 아연 같은 핵심 미네랄이 풍부하면서도 지방 걱정 없이 드실 수 있거든요. 장조림이나 육회로 즐기시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양고기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양고기가 좀 생소했는데요. 요즘은 양꼬치집도 많아지고 마트에서도 양고기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양고기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이 자연 방목 환경에서 길러진다는 겁니다. 양은 기본적으로 풀을 먹고 자라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비싼 프리미엄 제품을 찾아 헤맬 필요 없이 일반 양고기를 사셔도 품질이 어느 정도 보장됩니다. 돼지고기나 닭고기는 품질 좋은 걸 찾으려면 노력이 필요한데
양고기는 그럴 필요가 덜하다는 거죠. 오메가3과 오메가6의 비율도 거의 1대1에 가깝습니다. 돼지고기나 닭고기보다 훨씬 좋은 비율이에요. 그리고 공행리놀레산이라고 하는 CLA도 풍부합니다. 이건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이에요. 다른 항산화 물질들도 많이 들어있고요. 미네랄 중에서 특히 아연이 풍부합니다. 양고기의 또 다른 장점은 이 목록에 있는 다른 건강한 선택지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는 겁니다. 맛도 좋으면서 영양가도 높고 가격까지 합리적이니 같은 가격대에서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은 찾기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고기에 대한 오해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고기가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붉은 고기는 피하라, 고기는 적게 먹어라, 기름기 없는 살코기만 먹어라. 이런 이야기들이 여전히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인류는 역사적으로 늘 고기를 먹어왔습니다. 먹는 양의 차이는 있었겠지만요. 고기를 전혀 안 먹는 원시 문화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채식주의 문화는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고기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식량원이자 필수적인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고기가 갑자기 나쁜 음식이 됐습니다. 그 주범은 콜레스테롤이었죠. 1950년대에 심장병이 급증하면서 사람들이 원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혈관에 쌓인 플라크를 분석했더니 그 안에 콜레스테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나쁘다. 하루에 300mg 미만으로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달걀 같은 완벽한 음식도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 퍼졌고요. 하지만 그 뒤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1960년대에 이미 그 연구를 했던 사람 본인이 계속 연구를 했는데요. 음식으로 먹는 콜레스테롤과 혈중 콜레스테롤, 그리고 심장질환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콜레스테롤에서 포화지방으로 슬쩍 옮겨갔죠. 연구는 계속됐고요. 2015년까지도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과 심장질환 사이의 연결, 고리를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마침내 공식적인 영양 권고안이 바뀌었어요. 콜레스테롤은 과잉 섭취를 염려해야 할 영양소가 아니라고 인정한 겁니다. 무려 50년에서 60년이나 걸렸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바뀌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아직도 더디게 변합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 성분표에는 여전히 콜레스테롤이 제한해야 할 성분처럼 표기돼 있어요. 달걀 하나 먹으면 일일 권장량의 60%가 넘는다고 나오죠. 이건 사실 맞지 않는 정보입니다. 포화지방 이야기도 해야겠네요.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자 관심이 포화지방으로 옮겨갔습니다. 포화지방이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릴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수치를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타당한 우려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없고 만성 염증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포화지방이 LDL 수치를 올리더라도 그게 심장질환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LDL은 입자가 크고 푹신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거든요. 문제가 되는 건 산화 스트레스나 염증이 있을 때 만들어지는 작고 단단한 LDL 입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진짜 식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거기에는 염증을 일으키는 다른 물질들이랑 설탕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하는 것처럼 양질의 고기에서 섭취하는 포화지방은 전혀 다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포화지방이 장내 미생물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는 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면 특정 박테리아가 과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초가공 식품을 많이 드시거나 식이섬유가 부족한 식단을 유지하고 계신다면
포화지방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시는 분들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상위 5위로 들어갑니다. 5번째는 야생 연어입니다. 연어는 EPA와 DHA의 가장 풍부한 공급원 중 하나예요. 이것들은 오메가3 지방산인데요.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정말 필요한 성분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현대인들에게는 부족한 영양소이기도 하고요. 연어에는 아스타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도 들어 있습니다. 연어의 그 붉은색이 바로 아스타잔틴 때문이에요. 이 성분이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야생 연어가 양식 연어보다 좋은 건 확실합니다. 오메가3 수치도 더 높고 지방산 비율도 더 좋거든요. 하지만 양식 연어를 드신다고 해서 건강에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야생 연어가 최선이지만 양식 연어도 차선책으로는 괜찮아요. 마트에서 야생 연어를 찾기가 어려우시면 양식이라도 드시는 게 안 드시는 것보다 낫습니다. 4번째는 정어리입니다. 작은 생선이지만 영양 면에서는 거인이에요. 오메가3인 EPA와 DHA가 풍부한 건 물론이고요. 뼈째 드시면 칼슘과 인까지 섭취할 수 있습니다. 통조림 정어리는 대부분 뼈가 들어있는데요. 아주 작고 부드러워서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씹어서 드시면 돼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D, E, K 섭취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정어리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중금속 걱정이 적다는 거예요. 정어리는 어린 개체일 때 잡히고 먹이 사슬에 아주 낮은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수은이 많이 축적될 시간이 없었고 수은이든 다른 물고기를 먹지도 않았습니다. 참치 같은 큰 물고기는 오래 살면서 수은이 쌓이는데 정어리는 그런 걱정이 없어요. 정어리는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 단돈 몇천 원이면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죠. 구매하실 때 팁을 드리자면요. 콩기름에 담긴 것보다 올리브유에 담긴 제품을 고르세요.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데 건강에는 훨씬 좋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 담긴 제품이면 더 좋고요. 3번째는 목초 사육 소고기입니다. 소고기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영양 밀도가 가장 높은 것 중 하나예요. 햄철이라고 불리는 철분이 들어 있는데요. 이건 우리 몸이 아주 잘 흡수하는 형태의 철분입니다. 시금치 같은 채소에 있는 철분보다 흡수율이 훨씬 높아요. 아연도 풍부합니다. 아연은 면역 체계가 제대로 기능하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내분비 시스템에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비타민 B12도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신경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데 필수적인 비타민인데 현대인들에게 흔히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목초 사육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초 사육, 그러니까 풀을 먹고 자란 소는 곡물을 먹고 자란 소와 지방의 질이 다릅니다. 목초 사육 소고기에는 오메가3인 EPA도 더 많이 들어있고요.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도 훨씬 좋습니다. 공행리놀레산인 CLA도 함유되어 있어요. 다행히 요즘은 목초 사육 소고기를 점점 더 쉽게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트에서도 종종 보이고요. 물론 아직도 판매되는 소고기 대부분은 곡물 사육이긴 합니다. 하지만 곡물 사육 소고기라도 다른 가공식품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에요. 가능하면 목초 사육을 고르시되 구하기 어려우시면 일반 소고기라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붉은 고기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인간의 몸은 붉은 고기, 특히 소나 양 같은 반추 동물의 고기를 중심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우리 식단의 기본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2번째는 간입니다. 소간이든 닭간이든 간은 아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서 영양 밀도가 가장 높은 것일 겁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긴 하지만요. 영양만 따지면 자연이 만든 종합 비타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간에는 레티놀이라고 하는 활성 비타민 A가 아주 풍부합니다. 이건 우리 몸에서 별도의 변환 과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비타민 A예요. 당근에 있는 베타카로틴은 몸에서 비타민 A로 변환해야 하는데 레티놀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천연 형태의 엽산도 들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환 과정이 필요 없는 형태입니다. 합성 엽산은 일부 사람들에게 변환이 잘 안 돼서 몸에 쌓일 수 있는데 천연 엽산은 그런 문제가 없어요. 비타민 B12, B6, 콜린, 구리도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양소들이 얼마나 풍부한지 우리가 비타민이 뭔지도 몰랐던 옛날부터 간은 여러 질병을 치료하는 데 쓰였습니다. 빈혈이 있는 사람, 임신 중 영양이 부족한 사람, 피로가 심한 사람에게 간을 먹이면 상태가 나아진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왜 그런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요. 순대 드실 때 같이 나오는 간이라도 좋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조금씩 드셔보세요. 맛에 익숙해지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원래 영양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나 양의 심장이 1위로 꼽히곤 합니다. 심장에는 코큐텐이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요. 이건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에요. 영양제로도 많이 팔리죠. 옛날에는 코큐텐 알약 같은 게 없었는데도 심장을 먹으면 사람의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심장에는 타우린도 풍부하고요. 철분과 아연 함량도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에서 심장을 구해서 드시기는 쉽지 않죠. 맛도 익숙하지 않고요. 그래서 한국인에게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체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고등어를 비롯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국민 생선이잖아요. 이 생선들에는 코큐텐은 물론이고 뇌와 심장 건강의 핵심인 오메가3 그리고 피로의 복제에 꼭 들어가는 타우린까지 전부 들어 있습니다. 심장 건강을 위해 낯선 내장을 먹는 것보다 맛있는 고등어구이 한 점이 훨씬 더 현명하고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등푸른 생선을 드시면 심장 건강은 물론이고 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10가지 고기를 다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0번째 닭다리살, 9번째 칠면조, 8번째 돼지고기, 7번째 야생고기 또는 소 우둔살, 6번째 양고기, 5번째 야생연어, 4번째 정어리, 3번째 목초, 사육 소고기, 2번째 간, 그리고 1위 등푸른 생선입니다. 하지만 이 순위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무엇이 가장 좋을지 생각해서 정리한 겁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도 다르고 필요한 영양소도 다르니까요. 중요한 건 이 10가지 음식이 모두 영양학적으로 아주 우수한 최상급 건강식품이라는 점입니다. 어느 하나만 고집하실 필요 없어요. 가장 핵심은 바로 다양성입니다. 영양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맛과 개인의 예산까지 고려해서 이 다양한 식품들을 골고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중에서 정어리나 닭다리살은 가격이 저렴한 편이고요. 목초, 사육 소고기나 야생 연어는 조금 더 비쌉니다. 예산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평소에는 저렴한 것들로 드시다가 특별한 날에는 좀 더 좋은 걸 드셔도 좋고요. 그리고 식당에 가셨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식당에는 이 목록에 있는 최상급 품질의 고기가 없을 수 있어요. 연어가 있어도 양식 연어일 거고 소고기가 있어도 곡물 사육일 겁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그것들도 여전히 괜찮은 선택입니다. 최상급은 아니더라도 중상위권 정도는 되거든요.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실 때 가공식품이나 나쁜 기름으로 튀긴 음식을 드시는 것보다는 고기나 생선 요리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결국 모든 건 상대적이에요. 올바른 정보를 알고 계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고기는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십만 년 동안 먹어온 자연스러운 음식이에요. 콜레스테롤 걱정, 포화지방 걱정은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좋은 품질의 고기를 골라서 드시고 가공식품은 멀리하시는 게 진짜 건강한 식단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되는 이야기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